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9월 첫날 되니까 어쩜 이렇게 기온도 쏙 떨어지고 가을합니다. 가을. 어저께까지 그렇게 막 더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 그러더니만 갑자기 막 희망이 솟고 뭔가 날씨가 변하는 느낌이 탁 나고 어제 슈퍼문 혹시 보셨어요? 그 기운이 우리에게 막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죠. 자, 여러분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영친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지 내지는 슬픈 일이 닥쳐와도 얼마나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뉴스픽 시간에는요. 이진하 기자와 함께 하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이잖아요. 특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군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날이 또 될 텐데요. 어제 나온 뉴스까지 보게 되면 해군에 있는 검찰이 박 대령에 관련해서 기존에 수사했던 수사 보고서라든가 수사 자료 전부 다 보관해달라. 이거 큰일이다. 혹시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사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뒤바꾸려는 시도가 있을지 모른다. 이거 좀 숨겨달라, 보관해달라. 이랬다는 그 육성 녹음이 있었어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 있는 이 담당하는 그 사람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급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건 아닌가 이런 걱정과 의심이 막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전문가니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관련된 현안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는지 등등등등등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코너죠. 쇼미더민심 코너에서는 한 주간의 여론조사, 여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어제 29.8만 찍었어요. 빨리 해주세요. 이번 주에 해봐요. 그랬는데 29.8이 그대로 있더만요. 예. 이 노영의 마법이 통하지 않은 걸로 제가 일단 좀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1+10을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블루사파이어 9월님께서 이러네요. 박정훈 대령님 힘내십시오. 무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질입니다. 이러고요. 징기스칸님 바르게 일하면 죽이는 세상 누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잡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 조영용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인터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오늘 나오는 거 결과 보고 또 영장이 어떻게 될지 보고 또 중요한 분들 이 시대에 꼭 할 말하는 그런 분들 모셔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써니님 이 풍진 세상 희망도 없다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 잃지 마시기를. 찐 참 군인이신 우리의 영웅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채님도 소원 빌었네요. 평생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입니다. 이진하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이 발음할 때마다 참 이름이 예쁘다. 이렇게 세련된 이름을 진하 얼마나 좋아요. 영희, 아이 참. 자, 조영영님께서 근데요 국보국밥 비싸던데요 이러시는데 네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한 팩이 2인분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4인분에 13,000원? 13,000원. 15,000원 정도? 예,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예, 근데 4인분에 15,000원이면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가성비 대비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이실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죠.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 집에서 계속 아침에 우거지 순댓국 우려만 먹었고 닭곰탕 먹었는데 저희는 양껏 잘 먹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뉴스픽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사실은 이게 결단을 한 겁니다. 네.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하면서 윤 정권을 심판하겠다. 내가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천막으로 가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여기 천막에는 현수막에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내용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천막 안에 마련된 탁자에 앉았고 이 대표 주변에는 박강원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함께 했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어제 여의도 갔었거든요. 여의도 국회 앞에 그 황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띠가 그냥 쭈르륵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냐 이거 갑자기 막 이러면서 조금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긴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좀 놀라면서도 이거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들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 대통령을 향한 최고 수위의 투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에 이 대표의 단식 결정은 일부 의원들에게만 알려져 있었고 또 본인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단식을 결정하기 전날 이 대표는 지도부를 소집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식 의사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와 친명계 등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임기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소통을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을 향한 최고 수위의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식 농성이 아닌 투쟁, 좀 더 그렇죠. 강력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나 불체포 특권 내려놓습니다. 이 얘기 할 때도 사실은 같은 당 사람들도 그 말 할 줄 몰랐다는 얘기였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나 단식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말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죽습니다. 사직생, 생직사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자,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그동안에 많이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재명 다음이 뭔지 알려주겠다. 네. 그리고 국민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을 보였는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결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찬반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여기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어제 이 대표의 그 내용, 단식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네. 준비했는데요. 잠깐 네, 영상 보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네, 사직생의 각오로 죽는다 그러면 산다.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산다 이런 얘기죠.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그래서 결국 단식을 시작한다.
그럼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이 국정 방향으로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국민한테 사과해라. 네. 또 두 번째는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이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단식 해제 조건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식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 또 추진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영수회담을 예거라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또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윤 대통령이 요청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끝으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물어봤는데요. 이 대표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주어진 일을 모두 다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 요구 조건 좋아요.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해라 좋고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달라. 전면적으로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그랬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 대통령이 하나도 받아들일 게 없어요, 여기서. 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너는 너대로 단식해라. 난 나대로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만약에 정부 여당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무기한으로 이 단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일단 그 내부나 외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어제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단식을 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 받아들여진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통해서 계기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밖에 나가서 많은 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간 예고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명계와 친명계들이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 무엇을 할 것을 사실 원하긴 하지만 할 것 같지는 않고 내부 결집을 조금 위해서라도 혹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읍시다. 이런 의미로 네. 보여주는 의미로도 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자, 그렇지만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없는 단식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한 건데요. 개인 비리 의혹 수사에 단식에 맞서는 것이 아니냐,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 공감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어제 1박 2일 철야 의원 총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일본 토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어제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노량진에서 수산물 또 먹방에 나서서 또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 대통령 진짜 드시는 거 좋아하는군요. 먹방은 벌써 몇 번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1박 2일 철야 의원총회를 열었고 대통령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또 찾아갔다. 잘 될까? 근데 중요한 건 건강이죠. 이재명 대표 이제 마지막 결기를 지금 보여준 건데 이게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대표가 이렇게 정말 죽을 각오라고 나서는데 계속해서 분탕질하고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싸우고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니까 그런 행동 하지 말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마음 한뜻으로 좀 움직여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도 있네요. 네, 두 번째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제 아들 과거 이력 논란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아들이 활동했던 것이 어제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후보자의 자녀의 인턴 이력 문제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 인턴을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 이 후보자가 속한 민사 판례 연구회 모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아들의 특별한 이력을 만드는 것에 일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성폭행범에 대한 그 아주 이례적인 감형, 항소심에서 감형시켜준 거, 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감형받고 아주 짧게 복역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며칠 만에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아주 천인공노할 행동을 저지른 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재산 누락하면서 본인은 법을 몰랐다 이런 얘기한 것도 좀 문제가 됐는데 본인이 실제 판결할 때는 법을 몰랐다는 거는 변명이 안 된다 이랬던 또 것도 있었었고 네. 이번에 이제 아들 문제가 또 있네요. 본인의 아들은 로스쿨생도 아닌데 대학생인데 김현장 네.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로스쿨 관련을 보죠. 로스쿨 가기 위해서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인턴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자, 로스쿨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례적인데 문제는 김현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아들을 딱 맡겨놓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김현장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겠어요. 이게 혹시라도, 물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김현장 사람들만 보면은 조금 판결이 좀 그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력 문제도 되고요. 또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인 7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처가가 회사 비장상 주식 보유 사실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빠뜨려서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산 사상구의 땅을 형제들과 지분 쪼개기로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2002년 7월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인과 처남 등 5명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기 넉 달 전에 비건설회사가 수주 계약을 체결한 곳이 붙어 있었고요. 또 토지 분할 후에 땅값이 한 20배 정도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후보자가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의혹이 또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또 아침에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 취득 당시 잡종지처럼 쓰여서 위반은 없다고 본인의 땅은 그렇게 해명했는데 그러나 오늘 오전에 한겨레 보도에서 따르면 이 후보자가 해명과 반대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재산 신고도 문제지만 저는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문제고 이것 말고 더 위험한 게 민사 판례 연구에 연결되어 있는 법조 카르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을 소개할 때 보수신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법조계 내의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 엘리트 법조인들의 모임, 딱 이 말을 항상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반대가 되는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던 그런 학회에 대해서는 약간 진보적 성향의 좌빨적인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이런 식으로 수사를 갖다 붙이고 이 민사판례 연구에 대해서는 엘리트 공부 잘하는 똑똑한 훌륭한 이제 이런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근데 이 이균용 후보자가 바로 이 민사판례 연구회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자기네들끼리의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김현장 변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여긴 아무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나 안 들여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엘리트를 양상한다는 그 기쁨에 있는 곳인데 바로 여기서 법조 카르텔이 정말 끈끈하고 무겁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싫어하시는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법조 카르텔. 네. 카르텔. 여러분 카르텔 한번 해보세요. 카르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카르텔인지 아세요? 법조에 올라오는 사건의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요. 몇십억, 몇백억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금액은 작아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들도 되게 많은데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합법적이에요. 민사판례연구회.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했어. 여기 얘네들 공부 잘해서 들어왔어. 뭐가 문제야? 얘네들 공부 잘하고 얘네들 주장이 다 맞는데 똑똑한데 이래버린단 말이죠. 이런 거 법조 카르텔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냐고요. 네. 자, 돈도 많으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네, 마음도 넓으시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조금 잘 해보겠다 이겁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동산 투기로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많은 재산도 신고했고 또 그것이 누락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댓글 중에 어네스토 라파엘이라는 분은 그놈의 엘리트 학생복이나 입어라. 생각나네, 엘리트 학생복.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저는 김병주 의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하고 뒤에 관여 토시에서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강원희님께서 우리 후원해 주셨어요. 빨간 색깔로, 주황 색깔로 감사드리고요. 그래 원래님도 9월입니다. 시간은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소박합니다. 그냥 우리는 잘 되기만 바래요. 우리나라 국민들 한 명도 억울한 사람 없게, 한 명도 엘리트식에 쩔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규탄하는 철야 의원총회를 열면서 어제 1박 2일 철야 의원총회도 했는데요. 요 얘기도 한번 같이 여쭤보려고 이분 모셨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 이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특히 VIP, 대통령이 최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특정 인물을 구하기 위해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임 사단장 구하기. 이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저께 군 검찰단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죠. 오늘 이제 그 또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또 네. 조회가 엄청 좋았었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규탄하는 철야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당대표가 단식을 선언한 마당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 단식해도 검찰 가서 진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네.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래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된다 이걸 하고 또 의원들도 여기 동참해서 1박 2일 철야 의원총회 했단 말이죠. 네. 어떠셨습니까 어제? 네, 어제 1박 2일 의원총회를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있습니다. 네. 좀 의연한 의지와 결의를 다졌고요. 그만큼 지금 국가가 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하는 정책으로 모든 게 후퇴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또 경제도 어렵고 네. 이렇게 민생도 어려운데 이념 전쟁까지 지금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공산주의 색출 작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공산주의. 그런 이념 전쟁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저께부터 단식을 시작을 했고요. 네. 우리 의원들은 어제 의원총회를 밤새 하면서 이런 의지를 다지고 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을 규탄하고 그랬죠. 네. 어쨌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모이신 거죠 어제? 네, 다 모였습니다. 1박 2일 철야 의원총회를 열면서 의지를 이제 국권이 다졌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부나 여당이 화답을 안 하면 의미가 네.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그런 의지에 동참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도 화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 노영희 변호사님이 또 화답을 하고 뉴스토마토가 화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너무 요즘에 이해가 네. 안 가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는 좀 정상화 시켜보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군검찰에서 우리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수사를 해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잘 수사했는데 막판에 이상하게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한 명을 구하고자 하는 VIP의 뜻이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일이 다 꼬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점점 이게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군검찰에서는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증거인멸 내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영장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네.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것도 VIP 얘기 나오니까 자기네끼리 미리 이거 봉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입을 그렇죠.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요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무리한 무리하다. 구속영장 청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대령이
검찰 진술 과정에서 VIP를 언급하고 이러니까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입막음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구속영장 청구 내용도 의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항명죄에다가 네. 플러스 명예훼손. 상감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항명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상감 명예훼손을 하나 더 걸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명으로 그 구속영장이 제대로 되려면은 명확한 지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명확한 지시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문서로 내린 것도 아니고 주장이 네.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군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박 대령을 입건할 당시 네.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2명은 집단항명죄로 입건을 했고요. 근데 제가 집단항명 수괴죄는 어마무시한 죄예요. 그거 사실- 내란이나 네, 반란, 네. 구테타 정도 했을 때나 한 것이고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내란 집단항명 수괴죄를 들어본 적이 없을 네, 정도예요. 네, 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집단항명 수괴죄를 무리하게 걸었을까라고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 3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항명이라는 받아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선가 모여서 음모를 벌리는 것 같아서 집단항명 수괴죄 집단항명으로 걸었는데 세상에. 진술서를 받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집단항명 수괴죄를 항명으로 납주고 2명은 풀어준 거예요. 네.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군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라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것도 너무나 무리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자, 포구에서 사라진 실종자를 찾다가 숨진 최수근 상병 사건을 군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요.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하고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와의 통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통화 녹음 파일 속에 이 통화 녹음 파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박정훈 단장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과 그 다음 날 이틀에 걸쳐 벌어진 그런 통화 녹음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따르면 이 검사, 그러니까 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 검찰단 소속의 기억 검사, 이 검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자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은 싹 날리고 수사를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건 다 없애버리고 근데 자료를 이제 은폐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새롭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다시 새롭게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관은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다 무효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야, 군 검사가 이렇게 말해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비해 놓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해서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건 무슨 그렇죠. 뜻입니까? 그러면서 이 검사가 걱정됩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래서 통화를 끊었다는 건데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군 검사도 그렇고 군 판사도 그렇고 군인입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해당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상명하복의 이런 조직이 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군 검사나 군 판사는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외압에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그 분위기 자체가 외압의 주체가 네. 어마무시한 세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외압의 주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군 검사들이 카바가 되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가 VIP라든가 뭐 그런 큰 데서 외압이 들어온다면 이건 군에서 저항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을 미리 기점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변호인이 제가 아는 변호인이군요. 일 열심히 잘하는 변호인인데. 자, 어쨌든 이 내용이 뭐냐면요.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 박대령에 대해서. 게다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박대령이 네. 피해자라든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람은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써놨어요. 오, 이걸 이제 공판사에게 이걸 보낸 건데 박대령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사실 박대령은 참군인으로 보이고 네. 박대령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거대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죠. 네. 오히려 거대 세력들이 집단 린치를 가하는 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들은 박대령이 위험 인물이다 이러면서 영장을 청구해야만 되고 영장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고 박대령의 입이 무서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진실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은 국민적인 파장이 커지고 하니까 빨리 그것을 입막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도 너무나 구차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범죄 사실을 보게 되면 항명이 일단 첫 번째 나오는데 뭐 항명은 다 아는 것처럼 장관님의 해외 일정 종료 후에 다시 지침이 있을 때까지만 일단 보류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민간으로 송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후에 송부했다고 피의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해병대 사령관이 야 이거 하지 말아라 송부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또 그걸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다가 이제 두 개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상가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상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상관은 어떻게 명예훼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명자는 다 아는데. 뭐 인터뷰 나와서 장관이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관한테 30일 날 보고를 들어갔잖아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네. 전 수사단장 박대령이 들어가서 보고했을 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야 사단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단장까지 이렇게 수사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사단장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박대령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상감 명예훼손죄라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한쪽 이종섭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종섭 장관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박대령은 맞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검증이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군 상감 명예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질문했으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같은 날 사사건건에 KBS 사사건건이죠. 여기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국방부 장관 보고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는 장관님이 계셨고 국방부에는 대변인, 그다음에 국방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이 있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때 VIP가 그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본인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상관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녹취록이라든가 진술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되게 구체적이고 네. 그때 그 사람들 간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좀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엊그저께 운영위가 열렸어요. 네. 운영위에서 그 박대령의 말한 퍼즐이 거의 한 70% 제가 다 맞는 걸 나오죠. 맞췄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것이 보고가 됐고 그때 노발대발을 해서 장관한테 전화해서 뭐 VIP가 지시하고 뭐 했다라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운영위 때 집중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31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한 것은 맞았고요. 오전에 있었고 수석 비서관 회의라고 해서 저는 수석 비서들이 다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고 국가안보실만 참가한 거예요. 국가안보실에
일부 요원만, 그러니까 안보실장, 차장, 그 다음에 비서관도 거기 한 6명이 국가안보실에 있는데 비서관 중에 한두 명만 통상 참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참가한 상태였고 비서관들은 다 보고를 안 하는데 그날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어요. 네. 처음에 물으니까 국방비서관은 자기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 하는데 네. 제가 더 출궁을 했죠. 야, 그러면 국방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겠냐? 네. 왜 그 비서관 회의에 당연히 국방 현안 보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국방 현안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선은 말이 바뀌었네.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회의가 있었고 국방 비서관이 보고를 했고 보고에 사실은 일반 현황이라고 하지만은 수사에 대한 보고, 수사 발표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나 추정되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추정을 해서 물어봤죠. 14시에 원래 그날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이첩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수사 결과의 그렇죠. 일부하고 네, 네. 2시에 하게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1시 정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는데 그걸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했은 상태에서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께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8명이 건데. 과실치사고 뭐 사단장이 어떻고 이런 걸 온통 언론들이 그거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면은 대통령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안 했다면 오히려 안보실장이나 잘못된 거죠. 차장들이 직무유기인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안 했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퍼즐 중에 국가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 대통령 모시고 했다. 그리고 거기 국가안보실에는 비서관이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군에 대한 거는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하는데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다. 그리고 보고했는데 일반적인 군대 현황만 보고했고 수사와 관련 것은 안 안 했다고 했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서 한 70%까지 퍼즐을 맞춰졌다고 보여지죠.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박대령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언론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들이 그걸 가지고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으니까 네. 그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보류하라는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박대령은 그 수석 비서관 회의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 전화로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내려왔으니까 일단 보류하세요라고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해가지고 VIP가 그랬다는 겁니까? 끄덕끄덕 이제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지금 그래서 KBS에 제출된 진술서 뭐 이런 거 내지는 군 검찰에 제출된 진술서에 이제 박대령이 소소하게 다 적어놨는데 요 얘기가 또 나가고 나니까 국방비서관이 네. 그게 아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되는데 어떻게 VIP가 그렇게 외압을 행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병주 대령님이 장군님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나의 군 경험상.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추궁을 조목조목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제서 실토를 하고 네.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라는 말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네, 국방 현안은 보고했다는데 단지 수사는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사는. 그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 이 자료를 획득하는 것부터잖아요. 원래 네. 30일 날 오후에 장관한테 해병대 사령관과 박대령이 가서 보고를 했고 그날 이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저녁에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이 있어요. 해병대 김대령이 네. 그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여러 번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원래는 장관한테 보고한 수사 기록이 포함된 그걸 요구했는데 해병대 박대령은 거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은 언론 브리핑 내일 할 내용이라도 그래도 보내라. 줘라. 그것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 행정관이죠. 김대령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증언을 했어요. 국방에서 문자가 왔다. 그래서 본인이
박 대령한테 그거 언론 브리핑 내용은 주라고 했다. 그래서 언론 브리핑을 준 거예요. 국가안보실 박 대령. 그럼 위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고를 언제 했느냐. 그날 사실은 국가안보실에서 가장 핵심 인물인 김대령, 해병대 김대령 행정관이 안 나왔어요. 그 위에 투스타급인 국방비서관만 나온 거예요. 그럼 국방비서관한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뒤집어 쓰는 거네. 네, 그래서 국방비서관을 추궁을 했죠. 네. 그러면은 네가 그 가서 해결해. 자료를 네. 확보하라고 자네가 지시했냐 하니까 지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자료를 언론 브리핑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그 김대령이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이 국방비서관한테 보고했냐니까 자기는 보고를 받았다. 그럼 그 받은 거를 그날 저녁에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고 31일 날 아침에 7시 받았다. 반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안보실장한테 언제 보고했냐 하니까 그거는 비대면으로 그냥 문서로 비대면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서 11시경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대통령 모시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국방비서관도 참가했고 다른 비서관은 별로 참가 안 한 것 같아요. 안보실장하고 차장, 국방비서관은 확실히 참가해서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고 국방현안에만 보고했다는데 사실 국방현안의 핵심은 그날은 언론 브리핑 내용일 겁니다. 그러네요. 추정컨대. 네. 근데 언론 브리핑 내용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보고하니까 지금 해병대 전 수사장장 박대령의 증언대로라면은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그다음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면서 판이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국방부 그거죠. 장관은 네. 그 전날까지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던 거예요. 국방부 네. 장관은 그래 네가 조사했으니까 조사한 대로 발표하면 되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네.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발표를 해야 될 타임이 되니까 이제 위에서 가지고 와봐 이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쨌든 있는 거 갖고 와봐. 그래서 7시 반에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11시 정도에 이제 올라갔어요. 이게 보고가 그 아침에 좀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내용이 달라. 왜? 임사단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 네. 빼야 되는데 이러면서 11시에 대통령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람 여기 왜 들어가 있어? 대통령이 막 격려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 회의할 때 너 들어가지고 이거 좀 보고해봐봐. 네. 그러다가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면 큰일 나. 그래서 화를 막 내가지고 결국 부랴부랴 이게 취소가 되고 네. 보류하라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추정을 그렇게 없고 해봤다. 박 대령의 말에 저는 무게를 더 줬어요. 여러 그래요. 가지. 예. 네. 5시의 태양님께서 결국은 국민이 이깁니다. 역사가 말해주더라고요.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 금방 있는 게 아니라 참는다는 걸. 이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으로 김병지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10만 원짜리를 보내시면서 5시의 태양님. 근데 네. 이 의견이 지금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방비서관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따지기 전에는 스물스물 넘어가려고 사실은 거짓말을 네, 일부 했어요. 그렇죠, 했죠. 예. 네. 그거 마찬가지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박 대령의 주장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하나씩 아주 그냥 야무지게 탁탁탁탁 네. 짚어서 이제 질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 국방비서관이야 뭐 마음도 좀 약하고 또 자기도 뭐 직급도 낮고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이거를 인정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핵심 인물인데 대통령한테 당신 똑바로 말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지금 박 대령을 영장 치고 자꾸 어디다가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사실 박 대령이 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가서 진술 과정에서 VIP 언급하고 이런 증언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막음이 필요하고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이런 것들이 더 터져나가니까. 진실이 하나하나 네.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항들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입막음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사실 이제 너무 너무 군 선배로서 이런 경우는 역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저도 사단장이나 군단장 하면 그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군 검찰이나 판사들. 다 운영하거든요. 네, 다 하죠. 그럼 네. 군 검사가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또 그쵸. 그대로 존중하고 괜히 관여했다가
법을 위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존중하고 대신 지휘 감독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느 팀에서 해라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 네. 아, 이거 진짜 우리 장군님도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네. 상당히 급했나 보다. 아, 그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할 수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박대령에 대한 영장 기각될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군사 법원에서 하니까 인용이 사실 되겠죠, 군 사실은? 판사도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안 사실 될 수가 군 없네. 판사들이 그동안 보면은 양심에 따라서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심에 따라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은 너무나 큰 위에서의 연관된 거라서 본인들도 외압을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될지 저는 참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우리 군 네. 검사가 네. 이 자료 조심해서 숨겨놔라. 네.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말한 거잖아요. 네, 이 박대령이 혹시라도 들어갈지라도 자료는 남겨놓을 수 있게끔 해라.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결론 한번 보겠고요. 의원님한테 이 얘기를 안 여쭤봐서 뭐 하도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네. 바깥을 빼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한 흉상은 안으로 이전하고 교내로 이전하고 여기다가 뭐 메가도 장군 흉상을 갖다 놓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군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름을 붙여줬죠. 홍범도함 이 군함 이름도 바꾸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독립운동가는 공산주의 세력이다. 지금 이게 대통령이나 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육사랑 국방부 이게 그냥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홍범도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육사에 이걸 놔둡니까? 이렇게 육사 총동창인지 어딘가에서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참 너무나 슬프죠. 사실은 그리고 분노스럽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독립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 그다음 너무나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가지고 가서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더 슬프다고 표현한 것은 육군사관학교는 순수한 학문을 공부하고 순수 군인을 만드는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였잖아요. 네. 누가 몰아였습니까? 현 육군 사관학교 학교장과 현 교장과 네. 현 정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슬픈 것이고요. 이것은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면서 반역사적인 거예요. 왜 반헌법적이냐?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오잖아요. 그럼 임시정부의 군은 독립군과 나중엔 강복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군의 법통은 독립군과 강복군입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흉상을 5분을 모셨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다 철거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처음에는 역사지우기였어요. 그 맞아요. 독립의 역사를 다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이 막 그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나머지 4분은 놔두고 그러면 홍범도만 싹 해서 이념 전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너무 꼼수 아니에요, 꼼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념 전쟁으로 갖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이력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미 1962년부터 60년 동안 우리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권에서 홍범도 장군을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항을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와서 뒤집은 사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5분의 흉상을 다 이전하고 다른 육사 안으로 이전하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 밖으로 철거해버리고 아이고. 나머지 4분은 아마 쉽게 얘기하면 잘 안 보이는 대로 하겠죠. 그렇죠. 지금 위치는 있다. 교수부라고 해서 육사 생도들이 공부하는 건물이 있어요. 네. 그 입구에 해놨기 때문에 출입을 보이죠. 늘 매일 출입을 하니까 그거 보면서 하도록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나머지 분의 흉상은 거기가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쪽으로 보낼 것 같아서 우려돼서 오늘 사실 민주당 우리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올 육사를 항의 방문합니다. 네, 네. 육사 항의 방문을 해서 육군사관 학교장과 지휘부에게 그걸 무효화하도록 백지화하도록 요구하려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백지화 정부잖아요. 수시로 백지화 잘하지 않습니까? 졸속으로 맞아요, 내질러 놓고 네. 여론이 안 좋으면 바로 백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5살 네, 입학 취하. 연령 네, 취할 때도 네. 바로 바로 백지하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되니까 바로 갑자기 원희룡 퇴치하고, 백지하고 네. 69시간 노동도 이번도 그렇고. 그러한 특성을 받아서 백지화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다 돼서 마지막 하나 여쭈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맞이해서 무기한 단식 들어갔고 우리 의원님도 의원총회에서 철야 농성하고 지금 네. 오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충돌이에요. 네.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전략이 정확히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지역구 네. 남양주? 을. 을. 네. 남양주 을 분위기는 어떤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남양주 을하고 여의도를 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을에서 주민들 열심히 만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양주 을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 여의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네. 최근에는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런 독립 영웅들 철거 주장을 반대하면서 지키는 문제라든가 또는 해병대 박대령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해주고 있어서 여의도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여의도에 있으면 잠깐 불안한 면이 있어요. 남양주 을 가서 좀 다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여의도 이슈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 활동과 열심히 하면서 틈나는 대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또 전화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싸워보겠다라고 네. 하고 있으니 아마 뭐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런 거 가릴 것 없이 민주당 그렇습니다. 의원들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힘을 모아줄 것으로 지금 네. 보이고요. 그런 하나의 그 일환으로서 또 본인이 나가고 싶어하는 지역구에서도 네. 열심히 이런 뜻을 알리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고요. 지금 이 박정훈 대령 영장 관련 내용은 소식 들어온 대로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잠시 후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민심의 바로미터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을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이승영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냥 마음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실수를 네네. 하네요. 네. 배추 김장을 줄이면 배장이에요. 이 머리를 보고 배추로 만든 된장이 배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합니다.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긍정 평가가 33.3%,
부정이 64.8% 나왔죠. 이게 2주 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다른 조사 때문에 네. 하지 않았는데 2주 전에 비하면은 긍정이 줄고요. 한 0.6% 정도. 부정이 한 0.9% 정도 늘었습니다. 네. 올라갔죠. 지금 MBS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평가가 줄었어요. 거기는 5%나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그 민주당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긍정은 더 줄어들고. 물론 우리 거의 긍정이 뭐 거기 긍정보다 좀 더 낮았습니다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는, 방금 전에 김병주 의원이 출연했지만 중도 보수가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홍범도 같은 이슈인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 뭐 철거 이전이라든지 네. 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뭐 오염 처리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도 보수로부터도 공감을 받는 이슈는 아니죠. 왜냐하면 뭐 오염 처리수야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여론조사도 했지만 빅데이터로 보면 확연히 공감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그 얘기예요. 1946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43년도. 43년도에요? 네. 43년도에 돌아갔었는데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7살이었다. 그건 예. 1920년대. 그러니까 이제 노영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걸 국방부에 있는 기자들이 다 이야기해요.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의 일관된 대답은 완전히 이 질문에 그냥 난감해합니다.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이 없죠, 솔직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계속 한마디만 해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소련 노동당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공짜 들어가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 반공이기 때문에 공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랬더니 남노당이에요. 남녀당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노당이잖아요. 공산당이 아니고. 이번 그 조사 이렇게 보시면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네. 상당한 차이로 많아요. 예, 이건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특히 보수세가 강한 충청 지역 같은 경우도 긍정하고 부정 평가 차이가 42.5%입니다. 그래요. 예, 40.5%. 수도권보다도 차이가 더 나요. 어. 예, 대구 경북 지역이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19.1%가 더 많습니다. 네. 이 지역조차도. 예. 그러니까 이번 주도 보시면은 뭐 대통령발, 뭐 정부발 이런 아까 홍범도 장군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상한 논란이 뭐 항상 대통령한테서 나와요. 연찬의 발언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다 이번 민심에 다 반영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해병대 이슈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국방부에서 안보 관련해서 뭐 북한과 어떤 안보 이슈가 있다. 또는 뭐 중국과 안보 이슈가 있다. 일본과 뭐 카디즈 이야기가 있다. 네. 독도 이슈가 있다. 그러면 국방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국방부의 지금 사안들을 보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한 것에 대한 지금 논란, 그 다음에 흉상 이전 논란, 국방부가 온통 논란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 연찬의 발언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념 전쟁 하자고 대통령이 한 거고 싸워라 뭐 이런 말을 한 거고 그 3.1절 기념사 때부터 뭔가 냄새를 솔솔 풍기더니 공산 전체주의 뭐 이런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이런 일련의 어떤 그 과정들이 자기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한번 방향을 한번 세워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그런 걸 세울 수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하고 그렇게 국민이 만만해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자기가 가장 다 그 방향으로 갑니까? 하여튼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요. 예, 그것이 아무리 정부에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뭔가 핑계를 대도 그거 좀 이상한데?
내가 마음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더 이겁니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그랬어요. 이념. 도대체 지금 1940년대도 아니고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2023년도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게 예전에 정말 소련하고 그 냉전 시대에 정말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전 세계가 싸우고 있을 때 그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말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래. 대통령이 한 국가의 원수가 제일 중요한 건 이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이했어요. 게다가 그 이념 전쟁의 최전방에 서신 분들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이전을 시도하고 1+1을 100이라고 하는 이 무도한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오염수 문제 걱정됩니다. 말하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적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어떻게 국무위원 보고 정치인이니까 맞서 싸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치하다가도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노 진행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 취임사의 내용과 최근에 연찬회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그동안 자꾸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좀 그래도 다른 방향도 있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경우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미 알았어요. 저는 이미 작년에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핵심 두 가지예요. 네. 반공. 그다음에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문. 이 문재인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되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반공, 반문. 이 기조로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들의 답변도 보면은 이 원희룡 장관한테 그 이야기를 묻잖아요. 이제 김문기죠. 김문기 위원장이 아니 정치적인 중립을 좀 할 수 있다고 좀 선언을 해주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 잠깐 다 답변이 끝나신 거예요? 네. 정상화 정치 중립 선언은 안 하시나요? 끝났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기각된 사유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법조인들이. 원희룡 장관 사법고시 막 수석 이런 거 학교 들어갈 때 수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정부 사람들, 이 정권 사람들은 대답이 궁색해지면 문재인, 노무현 소환해서 그러니까. 하는 게 습관이고요. 말하자면 지금 윤 대통령은 아주 뭐 싸움을 되게 좋아하는 진짜 싸우는 거 진짜 좋아하시네. 대통령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면 모두 다 적이다. 그런 인식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은 거가 아닌가. 그리고 그 적으로 규정되는 대상이 보시면은 시민단체라든지 노조, 뭐 비판 언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일본 오염수에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 유승민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기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그게 말이 되냐. 게다가 대통령의 공천과 승선을 떠올리며 열심히 박수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나 큰 소리치는 방구석 여포. 네. 이 방구석 여포가 대통령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방구석 여포나 할 일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느냐. 난 이해가 안 간다. 뭐 이제 이런 그 충성 경쟁이 아주 너무 심하죠. 너무 그거 보고 정말 좀 약간 닭살이 돋던데. 글쎄요. 그 무슨 민주평통이죠. 네, 민주평통에서. 태양. 네. 너무 찬사가 너무 노골적이고 아니, 이게 옛날 무슨 북한에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와 이게 베라체님이 베라체 같은데 트럼프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한 그 게시판에서는 그 검은 머리 트럼프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검은 머리 트럼프. 그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압수수색 들어가겠죠. 아이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심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래서 대통령이 오염수의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며 결국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오르고 있다. 이걸 명심해라.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자, 흉상철거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봤죠. 네. 예, 어떻습니까? 흉상철거를 이미 하기로 결정을 했죠, 결정했죠. 어제. 예. 이건 그래서 그 이제 전에 이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때 한 발 물어봤고. 물러나긴 했어요. 우리가 홍범도건만 철거할게. 나머지는 놔둘게. 했어요. 예. 꼼수고요. 예. 철거에 반대한다가 65.9%, 우와. 네, 찬성한다가 22.1%, 잘 모르겠다 12.0% 이렇게 나왔는데 네.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구 경북 말할 것도 없고 60대 이상에서도 그렇고 국힘 지지층에서만 과반이 찬성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보셔도 국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33%잖아요. 그럼 찬성이 22%면은 11%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심지어는 대통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11%도 찬성하는 걸로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잘 모름이 12%예요. 네. 찬성이 22%고. 그러니까요. 그거 합치게 되면 그게 바로 지금 이번에 나온 대통령 지지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0% 정도는, 12% 정도는 나 그냥 모른다로 할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 쪽에 힘을 안 실어주는 거죠. 안 실어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슨한 대통령 지지층이나 중도 보수는 이런 사안들이 자꾸 쌓이면 이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건 특히 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메가더 장군 흉상을 지금 배치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는 백선엽 거를 갖다 놓겠다고 했다가 지금 하도 난리가 나가지고 그건 보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과 메가드 장군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뭔지 뭐예요? 아세요? 뭐예요? 반공이잖아요. 반공이기 때문에. 반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묻지 않고 반공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대통령은 반공이랑 무슨 그렇게 공산당하고 철천지 원수가 진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이념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은 반공과 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4명은 흉상을 이전 안 하잖아요. 김좌진, 이범섭, 지청천, 또 이회영은 안 옮겨요. 왜? 이력에 공산당이 안 들어가요. 없어요. 그래서 옮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부에서 뭔가 좀 성공을 시도하고 싶은 사람은 이력서에 공짜를 다 빼야 돼요. 공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공짜 들어간 사람 있나? 없네, 다행히.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뭐냐면 공대의 공짜를 빼세요. 공대도 공을 빼야 돼. 공짜를 빼고 그냥 대학만 쓰고 공짜는 빼요. 그래서 이게 공이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고,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국방부 대변인이 시종일관 수많은 질문에 그거 레닌 공산당이지 레닌 빨치산이지 스탈린 빨치산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들어갑니다. 공산당이 망한 건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 현재 예전에 공산당 이념 갖다가 붙여가지고 했다가 지금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어제 총리도 국회에서 뭐 소련 공산당에 뭐 했기 뭐 때문에 이상한 소리 뭐 하고 어쩌고 있어. 뭐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말씀드리게 짧게 추가하면 그래서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역사학자들 중 일부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 그럼 다 배치하자. 홍범도 장군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백선엽, 메가더 다 배치해서 국민들이 항일과 친일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자. 미쳤어. 친일도 동시에 하자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일과 친일을 동시에 하자고요? 오죽했으면 알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진짜 독립운동 왜 해? 우리나라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을 이렇게 막 때리고 혼내주고 뭐 목숨을 빼앗고 재산 다 뺏고 강간하고 겁탈하고 막 이러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하고 손잡고 8월 해야 돼요. 29일, 8월 29일 엊그제가 경술국치일이었어요. 경술국치. 네, 113년 전에 일제가 우리 국권을 빼앗았죠. 그러니까 이런 113년이
지났는데 네. 우리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왜 있다는 이런지를 도대체 알 수가 사실이 없어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니 그것도 갑자기 그리고 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 자긍심과 이 자부심,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정부가 지금 그랬으면 몰라.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인생 다 버린 거예요. 그럼요. 생사에 매일 생사 기로에 서가지고 그야말로 개인과 가정 다 포기하고 나라를 오직 나라만 생각하면서 한 일들이거든요.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제. 그 뭐 하는 8월 거네요. 15일이면 그 예전에 아베도 그렇고 지금 기시다도 그렇고 뭐 합니까? 야스쿠니 가서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의 조상 모시는 거예요. 진짜 보수라면 남의 진짜 나라 잘 보수라면 쳐들어갔다고. 이렇게 나라를 구하려고 애쓰신 조상들을 기리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진짜 보수예요. 그게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보수도 아닙니다. 이분한테 화내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따라 저한테 화를 굉장히 많이 아니, 내시는데. 내가 봐줄게. 이것만 생각하면 제 피가 보호해줄게요. 거꾸로 네. 섰어요, 제가. 저도요, 독립운동 저도요. 하신 분들을 이렇게 홀대하면서 무슨 나라를 뭘 세우겠다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난 이런 이유를 아니,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이면은 근데 그럼 보수가 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작 홍범도 장군에게 훈장을 추수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그럼요. 그리고 잠수함을 홍범도함으로 명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아니 게다가 윤석열 정부도 호적이 없어가지고 떠들고 있던 그분을 우리 그때 저기 만주에서 유해 모셔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한국에 만들어준 사람이 윤석열 정부예요. 본인이. 아니,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인데,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뜬금없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성대한 행사가 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행사들은 다 뭔가 지금 다 그냥 뒤집어 뜬금없이 엎어보겠다는 나올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과거 역사 다 있고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떠들면서 왜 우리 역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 역사 왜곡하는 건 괜찮고 우리도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왜곡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의님이 이러다가 친일 기념관도 건립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뉴라이트가 정확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필요가 없어요. 이회영 씨 같은 경우는 온 식구들 59명 자기네 식구들 피 섞인 친척 일가족들 다 내보냈어요. 그거 하라고. 독립운동하라고. 간도로 그 재산 갔죠. 그렇게 많은 재산 다 갖다 바쳐가지고 지금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리고 예전에 친일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일본이 식민 지배할 때 이간질 잘하잖아요. 귀족들한테는 안 건드려요. 귀족들을 우리 편들을 만들어야 된다. 귀족들이 제도와 이런 힘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우쭈쭈 해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만 막 괴롭혀가지고 하라. 대한민국에서는 미개한 사람들만 우리한테 반대하지. 이 머리 좋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느냐. 우리 너네를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친일파를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다고. 누구 때문에? 그 밑에서 벌어지라고 욕하고 앞에 나가서 목숨 바쳤던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왜 인제 와서 그 논리를 지금 다 받아들여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그 대통령이 지금 2년 전쟁을 선포한 이해가 안 거는 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에 광기와 증오를 퍼뜨릴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오펜하이머. 예. 미국에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큰 공을 세웠죠. 2차 대전을 끝낼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카시즘에 걸려서 네. 빨갱이로 몰립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광기. 정말 히틀러의 광기. 한심스러워. 예? 그런 게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우리는 나중 역사가 뭐라고, 이 메카시즘 말고 이 시기를 후손들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유니즘? 성렬이즘? 뭐예요, 이거? 건이즘. 자, 깨은리님께서 조단위 재산을 바친 우당 이회영 선생은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손들이 얼마나 이회영 선생을 원망했겠어요? 굶어서 돌아갔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다 갖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쳤는데. 독립운동하면 그 후손들도 못 살고 우리는 그랬어요. 그분들이 좋겠습니까? 그 흉상 하나
그 세워준 걸 가지고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몽땅 다 갖다 바친 거지. 그런데 친일파 기득권 세력들은 게다짝이다 끌고 다니면서 기모노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창씨개명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는데 인제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한심스럽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네,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33.6%,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8%로 나타났는데 이건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이 한번 보시죠. 그래프로 보시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0.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중간에 빨간 그래프가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가 45.5에서 47.8%로 2.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이슈들 영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민주당은 조금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의당은 1% 정도 내려갔어요. 네.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앞서긴 했어요. 뭐 오차범위내에 있는 연령대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민주당이 약한 게 20대예요. 20대? 30대, 40대에 비해서 20대에게는 참 인기가 없어요. 왜요? 아직도 그냥 그래요? 꼰대 정당이라는 그런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신기하네. 꼰대 정당 그러니까 그러면 운동권 정당, 국힘이었는데. 꼰대 정당 뭐 이런 거. 20대들이 뭐 운동권 뭐 압니까? 그렇죠. 그렇게 프레임으로 갇히면 계속 이게 벗어나오기 참 힘들다. 그래서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맞이했습니다. 점수도 물어봤다고요? 네. 이거는 우리 부장님이. 75점 이상 100점 이하 오. 이게 39.9%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31.7%는 0점 이상 25점 미만. 중간을 말씀드리면 50점 이상 75점 미만이 15.4%, 25점 이상 50점 미만이 10.9% 나왔는데, 이 50점 이상만 놓고 보면 54.3%고요. 50점 미만은 42.6%입니다. 오, 이게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 한 게 뭐 있냐고 비명계에서 계속 그렇게 찔러댔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좋게 나왔네요. 네. 예상보단 좋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중간 수치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75점 이상이 39.9%고, 25점 미만이 31.7% 아닙니까? 그 중간은 한 10% 정도의 점수를 주신 분들이 10% 정도대로 나오니까 양극단에 조금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중도층이 좀 안 들어와 있는 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좀 평가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무기한 단식을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더 높고 높게 나오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도 중도층은 아직까지 또 아주 호의적인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얼마만큼이나 호응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고 그리고 아까 MBS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더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일종의 샤이 진보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혁신이 뭐냐 아까 이성현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민주당의 혁신도 상당히 더 좀 부각이 돼야죠. 네. 이게 이번에 조사 보니까 호남 민심부 보면 34.3%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저러는데 이재명 너는 뭐 하니? 라는 그런 정서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아마 그런 정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무기한 단신 농성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갔죠. 승부수를 던진 거군요. 그래서 뭐 일종의 승부수인데 과연 먹힐까? 뭐 이 정권이 꿈쩍이나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이 단식 사례들을 보면 많아요. 야당 지도자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뭐 김대중, DJ, YS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럴까? 낭만이랄까? 전두환 때인데 전두환이 다 어르고 달래고 심지어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 당시 단식 농성 꽤 길게 했거든요. 네. 서울대 병원에 강제 입원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상호작용이 있죠. 죽을까봐. 아, 이제 죽을까봐. 정말 상호작용이 있어요. 네. 상호작용이 있어요. 자기 참모 시켜가지고. 아, 그래서 정말로 걱정을 했어요. 그 사람을 그래. 상대방 쪽에서 걱정해 줬어요. 진짜로. 뭐 이념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저 사람은 저러다가 아프면 안 된다, 물론 죽으면 안 이제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고 이번에 단식농성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조롱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승현 본부장님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은 단식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더 결집이 될 거예요. 또 중도층도 일부는 또 공감대가 만들어질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여권에서는 계속 또 집중 공격을 할 거예요. 방탄 단식이라고. 그래서 저는 혁신안도 같이 내놓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하는 단식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 이 평가가 주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단식을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내 혁신.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의 지난번 조사를 보면은 이 호남 지역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좀 세신안을 내놓는 것도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대표가 단식하는 거 다 좋은데 민주당 사람들하고 좀 이게 서로 딱딱딱 전략을 세워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런 거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근데 들어보니까 대표가 단식한다는 얘기를 나 처음 들었어.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좀 또 충동적으로 좀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을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플랜 B가 안 먹히면 플랜 C.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내부용으로는 어떤 식으로, 혹은 외부용으로는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호응은 어떻게 끌어들이고, 지금 문제는 외부적인 외압이나 뭐 검찰 스토킹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거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로 억울하고 울부짖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공감대 형성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계산을 잘해가지고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됐을까?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일단 장래외 투쟁과 병행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얼마나 네.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모아줘야지, 힘을 실어줘야지 맞아요.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혼자서 그냥 대표 혼자 막 정말 혼자 외롭게 저렇게 서가지고 해가지고 단다?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호응하고 같이 뭐 실제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거가 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좀 문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죠.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해야 네. 한다고 네. 보나요? 하고 물었더니 질문? 찬성해야 한다가 43.6%. 체포 동의안을 찬성하라고요? 네. 반대해야 한다가 46.8%. 네. 잘 모르겠다 9.6%. 네. 어찌 보면 찬반이 팽팽하죠. 이거는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근데 제가 볼 땐 찬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물론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고요. 그렇지 않은 층에서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부당한 정권으로부터 어떤 탄압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너 몸을 좀 던져라. 그래야 당도 살고 너도 산다. 뭐 이런 정석, 마음 그런 게 좀 당기지 않았나 싶기도 오히려? 합니다. 예, 오히려. 오히려. 네네. 근데 저는 짧게만 설명을 네, 덧붙이면은 네. 지금 찬성해야 한다의 43.6이라는 거는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한 10% 더 붙어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층보다도. 그러면 저는 중도층은 좀 그냥 찬성해서 오히려 정면 승부를 가라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이재명 대표가 뭐 9월달, 이번 이제 9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는 그 그 선택도 모습으로.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죠? 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보다 나아질 경제 거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분들이 17.9%입니다. 그다음에 현재와 비슷할 것 21%, 지금보다 나빠질 것 56.4%. 네, 이렇게 안 나왔는데 좋네, 안 좋아. 이게 지난 7월 조사 때보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분들이 지난 7월 조사 한 달 전 조사에서는 49.5%였어요. 더 나빠진 그 거예요? 56.4%가 지금 된 거거든요. 당연히 더 나빠지고 있죠. 지금 원래 올해 초에 당초 예상했던 게 상저하고였거든요.
근데 상저하저고 내년엔 더 어렵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이승현 본부장과 함께 오늘의 시민대 민심 알아봤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볼 건데 잠깐 또 타이밍을 감사합니다. 맞추려고. 네. 자, 어김없이 통통물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인 국보국밥 8종 세트,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밥 8종 세트를 모았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에 2인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2분의 1 가격이다. 이런 얘기이고요. 써니님께서 아까 그 카톡 계속 올려주셨어요. 카톡이 아니라 댓글 계속 올려주셨어요. 나는 맛있었던데요. 나는 괜찮았는데 이러셨는데 맛있었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가성비가 좋다는 게 사실은 이 세트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통통물 회원 가입해서 20% 할인된 쿠폰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20%만 할인돼도 사실 상당히 많이 금액이 이걸 줄어드는 무제한 드립니다. 거니까. 무제한. 오, 대단한, 잘 오, 아시네요. 그래요? 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20% 할인의 쿠폰을 한번 드셔보시면 이게 양도 많고 많이 나눠서 드실 수가 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드셔보시고 솔직한 후기를 우리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뉴스한테. 그럼 저희가 반영을 해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좀 비교해 보려고 두 개를 다 먹어봤어요. 진짜? 우리 이제 통통국밥하고 편의점에 가면은 팔거든요. 황태. 근데 대체로 편의점에 가면 양이 적어요. 네. 근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2인분이라니까요. 2인분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혼자 다 이분 혼자 드셨어, 지금. 저야 뭐 4인분이죠. 네. 어쨌든 맛있었죠?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청개구리님이 왜 먹방 한다고 해놓고 안 하나요? 이러는데 이게 사실 저 때문이에요. 왜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뉴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방하는 건 좀 갑자기. 모양새가 빠지지 않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먹을 땐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앞으로 내가 좀 이렇게 가꿔가지고 먹는 게 예뻐 보이게 하고 한 다음에 잘하자. 이게 사실 할 겁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예쁘세요. 갈수록 알겠습니다. 이뻐지고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지금 통통물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 드리니까 검색창에 통통물 검색해 주시고요. 영티네즈 우리 서로 많은 관심 가지고 서로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는 걸로 해요. 자, 광고는 끝났고요. 매주 금요일 날 우리 쇼미더 영심 하는 시간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군 당국이 홍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를 물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예, 가장 큰 네. 답은 네. 64%의 응답자가 현 정부와 이념적 코드가 맞는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설치하려고. 세상에. 예. 세상에. 두 번째로 많은 답이 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쏟아진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것도 답이 되죠. 그렇죠. 세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발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답이 되는데. 다 답이네. 네네네. 나머지는 나머지 뭐 1%는 뭐 공산당 입당 전력이 뭐 부적절하기 때문에 뭐인데 기타 댓글 뭐 1%. 네. 자, 아까 중요한 거는 백선엽을 띄우기 위해서다. 오, 이거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선엽 장군 반공. 좋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예, KS님께서 친일주의자 입장에선 일본에 맞서 싸운 인물들은 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시인님께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께 너무도 죄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위정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정말 최악의 정권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댓글에 주목을 합니다. KI님. 네. 조금 있으면 일본에 독도를 준다고 하겠네. 세상에.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때도 국익을 위해서란 말을 하겠지. 네. T님이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랑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덮으려고 하는 건데 효과 좋네. 진짜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공감한다는 게 슬픕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죠, 느낌상. 네, 영환님께서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비극인데 남한 국민도 갈라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B님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거 정말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또 역시 주옥 같은 댓글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한 분씩 뽑아주시죠. 저는 마지막 댓글, 국가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을 먼저 누가 생각해라. 반국민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네. 자, 이분. 네, 저는 그리고 KI님 조금 있으면 일본에 독도를 준다고 하겠네. 국익을 위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요니스타 C라고 아까 C님이라고 배 소장님 말씀하셨죠. 예,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들께 너무도 죄스럽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위정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이 말에 저는 매우 공감하고요. 예, 이분에게 상한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그리고 날이 조금 비 좀 그치고 더위들 조금 가셨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금이나마 행복한 마음으로 좀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월요일 아니죠. 우리는 월요일 날 만나고 두 분은 또 다음 주에 뵙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